아주 멀리서 오신 분입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전라남도 광주 맞죠? 지금 이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이렇게 멀리 왔습니다. 오셔서 저희 방송국에서 이렇게 좀 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신강조 대표님이신데요. 이분은 뭐 일찌감치 공부도 잘하셔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시고 행정고시도 하셨고 또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에서 본부장도 하시고 국장도 하시고 뭐 이렇게 시장만 안 했을 뿐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어떤 경력을 가지고 행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겪으신 분입니다. 지금은 은퇴 정년을 하셔서 광주에서 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워크 대표를 하시면서 지방의 모든 어떤 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국가의 어떤 뭐 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많은 토론과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국가에 제언을 하고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신강조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누시기 전에 지금 뭐 많이 보고 지금 댓글도 올라오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독하고 또 그 다음에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신강조 대표님하고 대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 대표님, 네. 아이고 멀리서 오셨습니다. 네. 아침 일찍 오셨죠? 아침에 새벽밥을 안 먹고 요즘 길이 그래도 좋아져가지고 KTX 덕분에 뭐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얘기 듣기는 아주 그 식견이 높으시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좀 일반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그 탈원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고 또 제목도 아주 이거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자력 탈원전 하면은 이 나라가 깨끗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 신 대표님이 먼저 그 일반 시청자들 상대로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좀 그 사이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듣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먼저 홍양락 TV 개국을 축하드리고요. 진실과 공정의 방송으로서 우리 국민들 속에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 방송을 하나 키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재치해 주시고 시대 편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쭉 생활을 그 광주 광역시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쉬던 중에 우리나라 그래도 제가 이제 뭐 했던 것이 우리나라 정책을 다뤘던 사람이라서 우리나라 정책들에 대해서 쭉 보기도 하고 관심도 갖고 뭐 디펜을 시켜봤는데 여러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정책, 나라와 미래를 위한 정책이보다는 어떤 정권의 실험 모델로서 지나치게 좌측 편향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에 상당히 좀 의문을 갖게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정책이 탈원전 원자력 없애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야말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고 해져서는 안 되는 정책이고 단 한 가지도 필요가 없는 그런 정책이다. 그 정책 중에서 어떤 것은 그냥 손해만 보면 마찬가지인데 괜찮은데 앞으로 미래 우리나라를 송두리째 말아먹는 정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6일 날 강화문 사거리에서 저를 비롯해서 MBC 9시 뉴스의 조기양 기자 그리고 저와 같이 행정고시 29회 출신의 전라북도 진안에서 토종 닭을 키우고 있는 최영대 동지 세 사람이 강화문 사거리에서 텐트를 쳤습니다. 탈원전을 하면은 이 나라는 망한다. 우리 국민들께 간절히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텐트를 쳤고
저는 돈도 재산도 없는 사람이다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의 간절한 마음을 알리고 싶어서 한겨레 신문, 동아일보 그리고 문화일보에 전면 일면 광고를 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탈원전이라는 정책이 도입되었을까요? 오늘 제가 바나나 2개 아침에 먹다가 가져왔습니다. 이 바나나 2개가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을 만드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동국대학교 경주의대 본교에 있는 김익중 교수가 하는 이야기, 후쿠시마 연안에 있는 잡힌 고등어 300년 동안 먹지 마라, 이 강의 연설을 이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 있는 잡힌 고등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후쿠시마에서 잡힌 고등어,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고등어, 그 고등어에 든 세슘 137 양이 제가 먹는 바나나 2개에 든 세슘 137하고 똑같습니다. 한치도 안 틀립니다. 1년간 날마다 고등어를 한 마리씩 먹은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그 고등어에서 섭취되는 방사선 양이 우리가 CT 촬영 10mS라고 합니다만은 그 방사선 피폭량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재 탈원전을 두고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나라의 정권을 맡고 있는 몇 사람들을 탈핵 무당들이 안전 혼란에 빠진 현혹시켜 만든 것입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정권을 맡고 있는 정치인들은 또 정부의 관료들은 무엇이 중요하느냐, 어디 누구로부터 정보를 얻느냐, 노후 헤어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망상,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하다가는 나라도 망하고 정권도 망하고 국민은 피폐해지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이런 정책의 사례, 이 대표적인 것이 탈원전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실제로는 국민 여러분들이 접하는 탈원전의 정보는 가짜 정보, 탈핵 무당들이 애치는 정보, 여기에 부하내동한 언론인 그리고 말하지 않는 지식인들에 의해서 많이 훼손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을 전공한 교수분들 또 과학자분들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의 탈원전이라는 것을 동국대학교 계신 한 교수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탈원전이라는 것을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탈핵 무당들의 말에 현혹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 전단지를 만들어서 저희 진실을 호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 이야기에 감동을 했고 우리 이야기가 맞다는 것을 다 논의를 찬성을 보냈습니다마는 정치를 하는 몇몇 분들이 아무래도 탈원전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정치적인 세력을 확보하는데 정치적인 표를 얻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아직까지도 54만 명의 서명부를 청와대에 날인을 해서 보내줬습니다마는 답이 없는 메아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소통하는 정부입니까? 저희들이 무엇을 바래서 이 간절한 소망을 전했습니까? 오로지 나라와 민족, 미래 앞날을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가장 제 가슴에 새긴 것이 뭐냐? 정치인들은 표를 좋아하지만은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느낌표와 물음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느낌표, 지나가는 우리 가로에서 야채를 팔고 있는 할머니들 보면 마음이 아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르는 양견 한 마리가 아플 때 저도 아파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사회적 감수성, 느낌표가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어진 민족들이기 때문입니다. 물음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부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그대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 물음을 묻지 않는 것은 이 사회에 대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음표로 오늘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들은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도대체 이 현재 있는 탈원전에 얽힌 물음표는 무엇일까요? 저는 결단코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으로 가면은 경제는 피피되고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제 친구 하순에서 파프리카 농장 해가지고 수출해서 자식들 키우고 있습니다. 또 제 한 친구 공록동 앞바다에서 수산업 해가지고 양식업을 해가지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우리 경제적인 수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오르면은 아슬아슬 크리티컬 포인트를 맺고 있는 비용 부분이 훨씬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제 어머니 겨울에 한겨울에도 연료 아끼느라고 도시가스를 꽉꽉 잠갔습니다. 그만큼 전기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환경의 문제인데요.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은 탈원전이 친환경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탈원전으로 가 있는 지금 우리 금수강산 어떻게 됐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이 저희들이 부탁한 것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했습니다. 온 전라도의 산하를 비롯해서 온 국토가 전부 태양광 설치로 싹 파괴됐습니다. 그 태양광 설치로 하는 편을 처리할 방법도 없습니다. 풍력발전소, 전국 경치 좋은 바닷가 곳곳마다 풍력발전소 설치한다 해가지고 정말 이건 소가 얘기도 낳지 못하고 노인분들이 잠도 못 잡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 중에서 반도체, 전자산업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산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나라의 산업 중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은 원자력 산업입니다. 우리 원자력 산업은 원자력계에 종사하는 우리의 선배들, 그리고 지난 우리의 지도자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DJ 노무현 정권들이 이렇게 키워놓은 우리 산업의 금자탑입니다. 그런 분들만 노력했겠습니까? 정말 원자력에 계신 분들이 24시간 잠도 못 자고 연구해서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수출 효자 자식들을 버려본다는 이런 산업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탈원전에 관해서 수많은 거짓말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해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죽었다고 우리 탈원전 선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사선으로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일본 예무성에서 항의받고 국제 우세를 당한 일이 그 연설입니다. 방사선 사고로 해서 한 명도 죽지 않고, 물론 이주한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신다든지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해서 건강이 악화되어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한 명도 안 죽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전 지진에 약하지 않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진 때문에 사고 난 건 아닙니다. 쓰나미로 바닷물에 밀려 들어와가지고 원전의 정전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고가 나서, 그래서 용심이 녹아서 만들어진 사고입니다. 지진은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나면 지금 경주에 7도 도노에 어디로 가야 되냐? 원전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원전은 지진의 내진 설계를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만큼 원전 지진에 그렇게 취약한 지대는 아닙니다만은
설령 지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원전만큼 원자력 발전소만큼 지진에 안전한 대피제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지금 많이 이야기되는 그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나 체르노빌 원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철근 콘크리트 경납 건물입니다. 그리고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은 자기 자신이 안고 쓰러지는 멜팅 다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원전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전기 퓨즈 있지 않습니까? 퓨즈가 절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원전 사고로 인해서 원전 자신이 강제구 소령처럼 안고 쓰러지지 옆에 사람들의 피해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고를,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시스템을 가지고 밤낮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후쿠시마, 체르노빌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걸 어쩌란 말입니까? 체르노빌 사고 엄청난 사고였죠. 그런데 체르노빌은 핵 원료를 만드는 그런 원자력 발전소였습니다. 그래서 체르노빌 사고는 터졌는데 그것도 정말 거기 체르노빌에 근무하는 원전 관리자가 기기 조작이 서툴러 가지고 반대로 전원을 잠궈야 될 것을 틀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있고요. 체르노빌이 뭐 죽음문지대, 아무 동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됐다고 몇십만 명이 죽은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죠. 체르노빌 지금 어떻게 됐냐? 동식물의 천국이 됐습니다. 노루토끼. 노루토끼는 인간보다 훨씬 약한 동물입니다. 그 동물들이 천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체르노빌에서 우크라이나 땅입니다마는 각 관광단지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미세먼지는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온난화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자력을 발전을 늘리지 않고는 지금 지구의 최대 문제인 온실가스 미세먼지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원자력을 우리가 유일무이한 지금 지구에너지의 대체 수단이라고 내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용 후 핵원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없어지도 않고 어떻게 하시냐? 그런데 우리나라 사용 후 핵원료를 왜 처리를 못합니까? 아무도 처리를 못하게 막고 있어서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모든 환경단체들이 사용 후 핵원료 문제가 나오면 입지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잠실 축구장, 야구장 2개 면적만 있으면은 그거 구리로 봉해서 지하에 밀려가면은 몇 천 년이 안전하게 보존이 됩니다. 이게 사용 후 핵연료입니다. 핀란드라는 나라 사용 후 핵연료 처리를 가지고 산업화해서 돈을 벌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이미 발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경제성 머니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태양광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 단가가 190원입니다. 킬로와트 H당. 그런데 원자력 얼마인지 아십니까? 60원입니다. 60원.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지금 한국전력의 적자, 1년 적자가 7천억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적자, 한전이 이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3조 4천억의 적자 공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탈원전만이 절대적인 영향은 아닙니다만 제가 분석해 본 바는 그 원인의 60, 70%가 탈원전에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60년간 탈원전 추진 문제없다고 강변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원자력을 천천히 말려 죽여서 원자력에 종사한 사람들 송두리째 고사시키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산업이라는 것은 생태계입니다. 생태계에서 나무를 키우는 일과 똑같기 때문에 3년간만 물을 주지 않으면 원자력 산업이 깨끗이 고사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유수한 젊은 청년들 원자력을 진학하고 갔다가 자기 전망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니까 전부 그 전공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울진 한국원자력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눈물로 쓴 편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학생들이 뭐라고 대통령께 편지를 썼습니까? 원자력 안전 관리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할 테니 원자력 산업만은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님, 왜 이런 학생들의 편지를 답장을 안 합니까?
예, 우리 청년들의 꿈을 송두리째 짓밟습니까? 저는 작년에 창원 선거에도 뛰어들었습니다마는 창원에 있는 그 성산에 있는 시장 상인들이 저의 손을 잡고 울먹했습니다. 또 국밥도 두 그릇씩 주더구만요. 우리 좀 살려달라. 우리 창원 경제가 아예 망했다. 한국중공업의 그 직원들 할 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창원 시내 2천여 개의 우리 원자로 만드는 중소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식들 다 누가 책임집니까?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원자력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 자동차라는 산업이 큰 산업이랍니다만은 후반 연간 효과가 굉장히 높은 산업입니다. 안 들어간 산업이 없습니다. 거기 모든 기계 산업의 총체가 우리 한국의 원자력 산업의 종합 집대성된 판입니다. 그래서 원자로 하나를 만들면 원자로 하나에 5조 6조 사업입니다. 이게 3천의 업체가 들어갑니다. 이걸 다 밑둥을 잘라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래도 사람이 죽는다는데 어쩌냐고 여러분들께서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데 돈이 뭐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하십니다. 그저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력은 무엇이 위험하냐, 무엇이 문제냐. 원자력은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방사선이 위험한 것입니다. 방사선이라는 것은 우리 태초 때부터 인류하고 계속 있었던 물질입니다. 우라늄 강산에서 있는 지역은 방사선이 자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관광 휴양지로 꼽히고 있는 이란의 남사르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분들의 신수가 좋습니다. 우리보다 방사선 존재량이 60mm 시버트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에 있는 3mm 시버트보다 20배가 더 높이 방사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방사능 물질 중에 하나가 라돈이 있습니다. 라돈이 대표적인 많은 것이 온천입니다. 온천. 일본에 라돈 온천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라돈 온천은 저기 덕구 온천입니다만은 그 라돈 온천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떻게? 방사능 물질이 보통 정상적인 것으로 존재할 때 그렇게 해롭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CT 촬영을 하면은 지금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표시하는 수치 단위가 밀리시버트라는 것입니다. 우리 CT 촬영을 하면은 10밀리시버트를 우리가 맞습니다. 피폭됐다는 건데요. 그 10밀리시버트를 10번 정도 그러니까 100밀리시버트 때까지는 사람의 인체에 아무 영향이 없다. 방사선이 무슨 문제냐면은 우리 뭐 살이 찌지도 않고 살이 빠지지도 않고 방사선을 쨘다고 해서 혈압이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과학자들이 제기한 게 뭐냐? 방사선이 세포 변형을 일어가지고 암을 일으킨다. 이것 때문에 지금 방사선을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수원이나 이런 데 근무하신 분들이 방사선을 그분들은 항상 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이 차단되어 있지만 늘 접하고, 제가 존경하는 장인순 박사님 같은 분은 방사능 물질을 가지고 늘 실험하고 만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장인순 박사님 80살이 넘으셨습니다만 그분처럼 건강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 그 방사선에 대해서 아무도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방사선은 인간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인간을 가지고 실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자폭탄이 지금 원자력 그 핵물질을 갖다가 고도로 융합시켜 가지고 폭발시켜서 나온 힘으로 만든 인류 살상 무기가 원자력 폭탄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력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원자력의 1000배의 힘을 발휘한 것이 원자력 폭탄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건 폭탄, 그 폭발 이런 힘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 산 분들을 통해서 그때 당했던 방사선 피폭량하고 재서 쭉 추적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사선 그걸로 해봤더니 100mSv 이하에서는 그다지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국제 방사선 방호과학위원회 ICRP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전문가적인 판단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1mSv가 우리나라의 방사선의 규제 기준입니다. 현재 1mSv.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는 연간 3mSv를 맞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방사선 뭐 치료 받지 않더라도. 그런데 1mSv를 가지고 기준을 해놔다 보니까 신문 언론에서는 방사선에 관련된 것 스치기만 하면은 국민들은 공포에 질렸다 그 기사를 보면은 모든 사람이 경악하고 놀래고 자빠집니다. 그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대진 썰타 침대. 거기서 나도 나온 침대를 우리한테 팔았다 해가지고 대진 썰타 침대 주인들 종업원이 무려 500명이나 이상입니다. 그에 죽은 그 사람들이요 전부 길에 나잡아 쓰러졌습니다. 그 사장은 지금도 전화만 오면은 가슴이 움찔움찔합니다. 다 이미 망했지만은 그 망하는 것이 아직도 끝나요. 정말 우리나라의 방사선에 얽힌 이야기는 우리가 그 진실을 알고 보면은 그야말로 슬픈 랩소리입니다. 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선동이나 정서적으로 반응하기가 쉬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강우병 소동 나가지고 그 언론계에 종사했던 분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강우병 소동이 단 1%의 진실이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영국에서 그 육류 내장을 먹여가지고 강우병을 일으킨 소가 일으킨 강우병이 미국에서 수입한 풀먹힌 소에서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선동에 속아가지고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린 학생들까지 날마다 강화문에 나가서 나 소고기 먹기 싫어요 데모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슬픈 강남국, 강시국이 아니고 정상적인 우리 민주사회 표출이란 말입니까? 그 강우병 소동을 겪으면서 그 제2탄이 탈원전입니다. 거의 맥락은 똑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제 마지막 제가 간절하고 싶은 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업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저 선배들이 많이 읽어가지고 원자력 산업 하나 잘 키우면은 지금 원자력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다 확대되고 있고요. 탈원전으로 빠져나갔다는 나라들도 다 돌아왔습니다. 지진이 그렇게 위험시되는 일본까지 다 원자력 재개하고 있고 미국도 다 들어섰습니다. 빌 게이츠 원자력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해서 우리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손잡고 지금 세계를 원자력으로 밝혀보자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간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대형 원자로에서 지금 원자력 시장이 스마트 소형 원자로로 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소형 원자로 APR 1400 이게 우리가 아주 강세고요. 미국 설계 인증 표준을 받았습니다. 이 원자로를 가지고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는 분야입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에서 곤란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게 어떤 분야입니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아프리카의 바다에 바지선의 소형 원자로를 실어서 싣고 그 나라에다 우리가 전기를 공급해 준다. 얼마나 우리 동방의 등불, 우리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한 나라입니까? 또 북극에 지금 세빙선으로 원자로를 실은 세빙선들이 그 얼음 바다를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정말 이런 금자탑 이것을 버린다는데 실제로 원자력은 그렇게 무섭지 않다는데 이런 것을 팽개쳐버리는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발로 다 차버린 이 현실을 보고 저는 안타깝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가 잘 사는 길은 과학기술 중밖에 없습니다. 그 과학기술 중의 핵심 중의 핵심이 원자력이라는 것을 정말 저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기회 주신 우리 이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박수라도 쳐드려야 되는데 제가 뭐 박수보다는 방송이니까 여기 댓글이 올라왔는데 그 목소리에 힘이 있으시고 전달력이 좋습니다. 경청하게 되네요. 이런. 네, 감사합니다. 많이- 이쁘게 봐준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댓글 달아주셔서 예.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시간이 생방송이니까 뭐 예.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런 재촉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나머지 뭐 다른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다음 예. 기회에 또 예. 한번 또 기회를 또 예.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탈원전 해야 된다. 이거 제가 공감을 한다 치고요. 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저걸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그러는 그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같이 또 잘못이라고 매도하는 것도 저는 이게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그 에너지 정책을 놓고 볼 때 이 부분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없는 부분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에너지는 뭐 한 가지만 이렇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흔히 에너지 믹스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수단을 그 나라 여건에 맞게 이렇게 종합적으로 쓰는 게 많거든요. 저는 그 야구에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가 있으면은 주 득점원이 있고 또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우리나라 여건상 야구 팀으로 하면 한 7번 내지 8번 타자에 배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스위스 같은 나라는 수력으로 자기들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고 뭐 덴마크 같은 데는 풍력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양광으로 갔다가는 태양광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필요한 지금 정부에서 3030 2030년대까지 신재생을 30%를 하겠다 전기 발생에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는요 경기도 땅에 반틈을 태양광으로 덮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탁상 구구식이고 엉터리 정책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중요하죠. 태양광도 중요한데 섬 같은 지역이랄지 또 성북의 노원에 가면은 그 노원지구 거기 우리 복지 아파트를 태양광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노원지구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수단 여기에 있어서는 태양광이 유효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에너지 정책은 독일이 아닙니다. 독일은 자기들 원래가 이쪽에 그 나치에 대한 반성, 전쟁에 대한 반성으로서 반핵 운동이 강하게 일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실제적으로 산업 경쟁력에서 원자력 분야가 뒤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전략적인 수단으로 탈원전을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을 갖다 독일한테 가버렸으니 두엄지고 장애 가다가 어디 가서 자빠질지 모르는 상황이 됐었던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가 불란서입니다. 불란서 에너지가 현재 그 원자력에서 60~70%를 얻고 있거든요. 저는 실제로는 불란서보다 우리가 원자력을 더 비중 있게 볼 수밖에 없는 나라고 우리가 올림픽의 양궁 종목이다 이거죠. 원자력은. 자기가 잘한 것을 키워야죠. 자기가 하도 못한 걸 키워갖고 너무 따라가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통 터진 일입니다 정말.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되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좀 여기서 줄이고요. 네. 예, 하나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그 고향이 강주시고 보니까 또 사투리도 또 뭐 진하게 전라도 사투리 쓰고 이러시는데 사실 저희 방송은 뭐 어쩌다 보니까 이 뭐 방송이 유튜브 방송이 어느 방향을 지향한다 그래서 그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보수 지향점을 가지는 그런 그 방송인데 요즘 어떻게 보니까 뭐 사람이 보수도 될 수도 있고 진보도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잘못하다 보면 또 강주에서 공무원도 오래 하시고 그러는데 피해가 없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뭐 정치적인 데보다는 예. 제 자신의 성공. 예. 너는 무엇을 하다가 이 세상에 뭐 태어나가지고 뭐 타타타라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너 떠나갈 거냐. 제가 존재했음으로 인해서 제가 살았던 땅이 오늘보다 더 나은데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기여를 했다면은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알았던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제가 그래서 요새는 좀 돈 좀 벌어갖고 짜장면들을 많이 사주고 그래야 생각하는데 조금이라도 행복이 됐다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예. 저기 저 여담으로 우리 저 홍 대표님 홍 교수님 같은 분은 예. 인연으로 따지고 올라가면은 예. 저희들이 개국 공신입니다. 고려시대. 예. 고려시대 네 성씨가 다른 분들이 형제를 맺었습니다. 예. 저희 신순겸 장군, 예. 또 홍유 장군, 아. 또 복지겸 장군, 예. 그리고 배영경 장군. 이 네 성씨가 맺어가지고 한 성씨보다도 더 끈끈하게 자랐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라면은 신발 벗고 날려서 도와줬죠. 그래서 그런 인간의 인연의 강한 소중을 여기면서 뭐 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뭐 저기 저 강주에서 또 이게 진짜 여기가 저 천리입니다. 예. 제 고향 해남 땅끝에서 여기까지 천리입니다. 예. 여기에서 저기 저 온순까지가 이천리죠. 그래서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강산 아닙니까? 그래서 푸른 천리 마다않고 우리 저 친척이니까요. 우리 홍 대표님 친척이니까 홍유 장군을 보는 아이고, 기분으로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 좋고 또 뭐 개인적으로 덕담까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여튼 조심해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예. 저 끝으로 예. 정말 우리 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저 우리 저 홍 박사님께서 홍 교수님께서 이걸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뭐 저기 저 제가 김영석 교수님 연세대학교 스승이신데요. 철학 박사님 그분이 저한테 이래요. 아이고 제 제자입니다. 근데 뭐 내가 나중에 이제 100세까지 살아보니까 더 이상 예안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부탁할 것도 없고 제가 이제 와서 느끼는 게 뭐냐 아껴서 남주자. 예. 이분이 사시는 철학이 아껴서 남주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저 꼭꼭 좋아요 구독 신청 눌러주는 것이 이게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이런데 좀 팍팍 세금도 안 나오니까 팍팍 좀 쓰시라고요. 그래서 깍깍 눌러주고 저는 간절한 소망이 어떤 거냐 우리나라의 정론 방송 진실 진리에 입각한 정론 방송이라는 것이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애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런 방송 하나 좀 같이 좀 키웠으면 예. 진짜 좋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